자, 이어서 네트워크로 객체 직렬화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직렬화 19장에서 이미 객체 직렬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 메모리에 생성한 클래스 객체를 외부 장치 19장에서는 파일에 대해서 메모리에 생성한 클래스 객체를 바이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저장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행 중 생성한 클래스 객체를 네트워크로 원격지에 전송해서 원격지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바의 네트워크 직렬화 기능은 사용 중인 클래스 객체를 원격지로 전송해서 원격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에도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네트워크 게임, 예를 들어 모모 게임을 한다 했을 때 A가 바둑판에 돌을 두면 당연히 A가 바둑판에 둔 돌의 상태를 B가 보는 모니터에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둔 돌의 종류와 그리고 바둑판에서 위치를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에서 받아서 다시 A와 B로 뿌려줘서 바둑판에 돌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둔 돌의 여러 가지 정보를 문자열로 전송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멀티 채팅 기능에서는 각각의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죠. 문자열만 서버로 전송하니까 바로바로 문자열 전송해서 뿌려주면 되는데, 네트워크 오모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더 복잡한 게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온라인 멀티플레잉 게임 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일일이 문자열로 전송해서 서버가 받아서 뿌려주기에는 너무 소스 코드도 복잡해지고 또 그걸 또 서버에서 받아서 뿌려주기에는 너무 작업량도 많아집니다. 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전송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 우리 19장에서 학습했듯이 객체 직렬화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객체 필드에 값을 세팅해서 서버로 전송해서 그 객체를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기능을 구현하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멀티플레잉 게임 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는 대부분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필드에 세팅 후 서버에 전송해서 접속하고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직렬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로 직렬하는 방법은 19장에서 파일로 직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브젝트 아프스트림 객체 생성해서 생성자 인자로 바이트 출력 스트림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후 네트워크로 원격지에 직렬화 객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write 오브젝트 메소드로 원격지로 인자로 전달한 객체를 직렬화합니다. 자, 역직렬화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객체를 이용합니다. 자, 입력 바이트 스트림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원격지에서 전송된 직렬화된 객체를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후 원래의 객체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해서 사용합니다. 네트워크로 객체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방법은 19장에서 파일에 대해서 직렬화, 역직렬화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제입니다. 자, 먼저 서버 기능입니다. 서버 속에 객체 생성합니다. 자, while true면 돌면서 accept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접속 요청 시 get upstream 객체 생성해서 OS 참조 변수 대입합니다. 이 예제는 서버가 실행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서버에서 employee 객체 생성해서 오브젝트 upstream으로 직렬화해서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역직렬화해서 전달된 인플로이 객체의 사온 데이터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직렬화할 인플로이 객체 생성합니다. new employee 홍길동 사온 정보를 필드에 초기화합니다. 자, array 리스트에 add 메소드 이용해서 똑같이 홍길동 사원 정보가 저장된 인플로이 객체 저장합니다. 두 번째 인플로이 객체 생성합니다. 이순신 사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똑같이 array 리스트에 add 메소드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두 개의 인플로이 객체가 저장된 array 리스트를 write 오브젝트 메소드 이용해서 직렬화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에서 직렬화된 객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 역직렬화하는 코드입니다. 자, 소켓 객체 생성하면서 서버에 접속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전송된 직렬화 객체를 전송받아야 되므로 getInput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자, 역직렬을 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아웃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인풋스트림 객체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런 후 오브젝트 아웃스트림에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해서 전달된 어레이 리스트 직렬화 객체를 얻어와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동일하게 다운캐스팅해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 접근해서 전송된 인플로이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사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홍길동, 이순신 사원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받아서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나 원격지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객체를 네트워크 직렬을 이용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다른 원격지에 전송해서 다른 원격지에서 사용 중인 클래스 객체를 받아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네트워크 직렬화 실행 결과에서 봤듯이 서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클래스 객체에 필드에 세팅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네트워크 직렬화는 온라인 멀티 접속 게임에서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한꺼번에 서버에 보내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클래스 객체를 다시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는 방법으로 실제 많이 사용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3 밑에 EX02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인플로이 클래스. 자, 인플로이 클래스는 직렬화 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줘야 됩니다. 시리얼 버전 UID 선언해서 롱타입 정수값으로 초기합니다. 사원 정보가 저장될 필드 선언합니다. 트랜지엔트 지정하면 주민 필드는 직렬화해서 제어됩니다. 게터 세터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직렬화할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서버 테스터 트라이 캐치문으로 IO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루즈로 해주겠습니다. 직렬화 객체가 저장될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자, 서버 기능을 수행하니까 서버 속에 객체 생성하면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자, while true문 돌면서 accept 메소드 호출합니다.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 시 깨어나서 인플로이 객체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를 직렬화해서 네트워크를 출력해야 되니까 get upstream 호출해서 upstream 객체 얻습니다. 직렬화에 사용할 오브젝트 upstream 객체 생성하면서 upstream을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new employee 두 개의 인플로이 객체 생성해서 홍길동, 이순신 사원 정보로 필드를 초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각각 저장합니다. 자, 그런 후 오브젝트 upstream에 write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어레이 리스트를 네트워크로 직렬화해서 접속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테스트 스루즈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주겠습니다. 서버에 접속합니다. IP 주소를 접속해도 되고 지금 로컬에서 서버가 실행되니까 로컬 호스트로 지정해도 됩니다. 서버에서 전송된 직렬화 객체를 받아야 되니까 get upstream 호출합니다. 역직렬을 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upstream 객체 생성해서 input stream 전달합니다. 리드 오브젝트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에서 전송된 직렬화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얻어와서 다운캐스팅 후 어레이 리스트 타입 참조 변수 이 리스트에 대입합니다. 자, 폼은 돌면서 역직렬화된 인플로이 객체를 가지고 와서 사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서버 콘솔에서 먼저 실행한 서버에 대한 콘솔 핀 콘솔 클릭해서 고정합니다. 자, 그리고 자, 클라이언트 실행하면 서버에서 전송하니까 자, 클라이언트 콘솔에 서버에서 전송된 직렬화된 인플로이 객체가 클라이언트에 역직렬화해서 홍길동, 이순신 사원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객체 직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다중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전달되는 데이터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즉 문자 하나니까 메시지를
일일이 문자열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홍길동 사원 정보를 원격지나 다른 클라이언트에 전송해라 이러면 일일이 홍길동 사원 정보를 가지고 와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또 서버 쪽으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받아서 또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서 또 클라이언트에서는 연결된 문자열을 또 파싱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작업을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꺼번에 객체를 직렬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원격지나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직렬화 기능은 온라인 멀티게이밍 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4절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일 전송 시 버퍼를 이용해서 전송하면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리드와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송했습니다. 근데 버퍼를 이용해서 전송하면 훨씬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나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 버퍼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합니다. 네트워크 직렬화 기능을 이용하면 객체의 상태를 다른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습에 봤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원격지에 전송할 데이터가 많을 경우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클래스 객체 필드에 값을 세팅 후 전송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